자, 07번. 주어진 시계 형태를 봤더니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지.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아. 뭐가 나왔냐, 이렇게. 으씨. 뭐, 3의 11제곱 곱하기 11 콤비네이션 뭐 얼마? 11 나왔고, 또 3의 10제곱 곱하기 5 곱하기 얼마? 이렇게 11 콤비네이션 10. 이런 식으로. 먼저 형태상의 특징을 써봤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조합규. 무슨 규? 이렇게 조합규. 자, 조합규. 우리 조합규가 뭔지 알지? 조합규 이렇게요. 요거 말이요,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규가 이렇게 n 컨비네이션 이렇게 쓰는 거였었잖아. 그지? 자, 7번 문제는 특징이 어디냐 하냐면은 요 조합규 앞에 숫자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숫자 뭐가 나왔다고요? 숫자 조합규 앞에 뭐가 나왔다고 숫자 뭐가 나왔다고 조합규 앞에 숫자 이렇게 조합규 앞에 숫자가 나와 있지. 이렇게 조합규 앞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주어진 숫자들을 조합기호 D로 보낼 거야. 어디로 보낸다고요? 조합기호 D로요. 어떻게? 이렇게. 자, 주어진 녀석 숫자를 조합기호 D로 보낼 거니까 이렇게 보냅니다. 맨 첫 번째 거 11. 컨비네이션 11에다가 얼마? 그렇죠. 3의 11제곱. 더하기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얼마? 11. 컨비네이션 10 쓰고 그 뒤에 거 얼마? 3의 10제곱. 곱하기 얼마? 5의 1제곱. 괜찮음? 더하기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11 컨비네이션 이렇게 9에다가 또 누가 나왔냐? 3의 9제곱. 그렇죠. 더하기 얼마? 5의 2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맨 마지막 거 뭐라고 나왔습니까? 맨 마지막 거 그렇죠. 11 컨비네이션 이렇게 0? 아, 더 쓸까? 11 컨비네이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1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5에 이렇게 10제곱 맨 마지막 거 이렇게 11 컨비네이션 빵에다가 얼마 쓰면 돼? 5에 11제곱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을 봤더니 우리가 많이 봐왔던 형태인 거 보이냐? 언제 봤다고? 이항 정리. 무슨 정리요? 우리가 봤던 거 요거. 이항 정리만 이항 정리. A 더하기 B에 이렇게 N제곱. 이거를 전개시킨 이항 정리를 쓴 거지. 다만 이항 정리를 쓸 때 조합규 앞에다 뭘 썼다? 숫자를 앞으로 빼버리니까 식이 조금 낯선 모양이 만들어진 거잖아. 이해가 돼?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항 정리에서 만들어진 거 안다면은 요 시계 모양이 어떻게 정리가 된다? 자, 중요하니까 이렇게 검은색으로 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 n자리에 얼마 나왔다고? n자리에 11 나왔으니까 얼마? 11 나왔잖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A자리에 뭐가 나왔고요? A자리에는 얼마 나온 거? 5가 나온 거 보일까? 그렇죠. 이런 거. 요거 11자리에 이렇게 11 나왔고 얼마? 여기 10 썼을 때 여기 10 나왔고 얼마요? 9 썼을 때 이게 9가 나왔으니까 A자리에 5가 나왔고 B자리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3이 나왔다. 그리고 N은 얼마다? N은 11이다. 따라서 얘를 정리한 값이 얼마? 8분의 이렇게 11이 나오게 된다. 괜찮아요. 8분의 10, 미치는 선생 아닙니까? 8분의 11이 아니라 8의 11제곱. 얘는 어떻게? 그렇지. 2의 3제곱에다가 다시 한번 몇 제곱? 11제곱 나왔으니까 답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 자, 다시 갑니다. 요 주어진 문제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고? 요 주어진 문제의 특징은 이렇게 조합기호 앞에 누가 나왔다고? 조합기호 앞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조합기호 앞에 있는 숫자를 조합기호 D로 보내라. 이해가 돼?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이항정리의 전개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되겠지? 13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랑 y랑 z랑 w 뭐라고요? 자연수 x랑 y랑 z랑 w가 있고 이 녀석의 순서성의 개수 가는 건데 가본 조건 x랑 y랑 z랑 w 합이 28이라고 나왔고 나본 조건에서 이것 중에서 요 두 개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이고 나머지 두 개는 뭐가 나왔다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나머지가 3인 숫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먼저 나는 먼저 x랑 y랑 z랑 w 중에서 4로 나눴을 때 얼마인 거? 요거 1인 거 있잖아. 요 1이 되는 숫자를 고를 거야. x랑 y랑 z랑 w 중에서 누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지 모르는 거니까 걔를 먼저 선택을 한다. 어떻게? 4개 중에서 몇 개? 4개의 숫자 중에서
요 네 개의 x랑 y랑 z랑 w 중에서 4로 나눴을 때 1이 되는 거, 나머지 1이 되는 거 두 개를 고르자.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요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x랑 y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러면 x란 녀석 어떻게 쓸 수 있을까? x란 녀석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4x 프라임 더하기 얼마? 이렇게 1로 쓸 수 있을까요? 괜찮아? 다만 이렇게 쓴 다음 여기서 x 프라임은 얼마? 그렇죠. 얘가 0 이상. 왜? 자연수니까.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가장 작은 숫자는 숫자 1, 1이잖아. 그럼 걔가 되려면은 요 x 프라임 값이 얼마? 0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y도 뭐가 나오면 된다? y도 이렇게 4y 프라임 더하기 얼마 이렇게 1 쓰면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 y 프라임도 얼마? 0 이상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숫자 z랑 w는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경우가 될 테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 z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더하기 3. 여전히 z 프라임도 얼마?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w 얘도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4w 프라임 더하기 얼마까지요? 3까지. 마찬가지로 요 z 프라임도 미쳤구나. 이거 z다. 이렇게 얘도 얼마 이상? 0 이상. 그럼 얘를 가번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니까 얘는 4로 묶어 쓰겠습니다. 가번식에 대입해 4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더하기 이렇게 w 프라임 숫자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3 더하기 이렇게 3이요. 얘가 뭐가 나오면 된다. 28이 나오면 된다. 괜찮아요? 자, 그럼 정리했더니 요 뒤에 있는 숫자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은 8이 나왔으니까 넘기니까 20. 괜찮아? 그런 다음에 양변을 4로 나눌 거니까 이렇게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이렇게 z 프라임 더하기 w 프라임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5가 나오게 된다. 인정? 그 요 모양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니까 뭐에 요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4h 얼마요? 이렇게 5. 얘를 정리했더니 4 더하기 5 이렇게 빼기 1 그다음에 컨비네이션 이렇게 5. 괜찮음? 그럼 얘가 얼마 나온다? 점점 85. 5가 나오게 되고 얘를 계산했더니 얼마 나온다? 얘는 83과 같게 되고 876, 78, 56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랑 y랑 z랑 w의 순서성에 의해서는 맨 처음에 요 네 개의 숫자 중에서 나머지가 1인 거 고르는 방법이 4C2 6이었으니까 6 곱하기 방금 구했던 거 얼마? 56까지 될까요? 따라서 336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지게 되겠네. 괜찮을까?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x랑 y랑 z랑 w 중에서 누가 나머지가 1이고 누가 나머지가 3인지 얘를 선택하는 방법 4C2. 그 다음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녀석을 표현하기.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지?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네. 인정. 15번입니다. 자, 그림은 구슬을 떨어뜨려서 여기 구슬 있네. 이 녀석을 떨어뜨리면은 갈림길이라는 얘기는 요런데, 어떤데, 요런데, 요걸 말하는 거겠지. 요런 데에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구슬이 내려가도록 만든 장치라면서. 자, 이 장치에서 구슬이 P점, P? 여길 말하는 거네. 여기랑 어디요? 여기. Q점, 여기. R점, 어디? 여기 S. 여기에 가는 방법의 가지수가 소문자 P, Q, R, S일 때 이것들의 합을 구하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런데 요 주어진 장치를 잘 봤더니 마치 우리가 여러분의 요 주어진 장치의 요 왼쪽 끝 여기를 당겨 뭐하라고 이렇게 당겨 뭐 한다고 오른쪽도 이렇게 당겨 이렇게 당겨 이렇게 당겨봤더니 얘가 마치 뭐처럼 모양이 바뀌게 되냐면 얘가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게 돼. 무슨 모양?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모양. 이렇게 되는 삼각형 모양.
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무슨 모양? 삼각형 모양으로 당길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요 당겨서 만들어진 모양이 우리가 배웠던 뭐 파스칼 삼각형과 비슷한 거 같지 않냐? 무슨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 그럼 파스칼 삼각형에서 우리가 삼각형 각변에 숫자를 썼었지. 뭘 썼었다고요? 숫자. 요게 이렇게 1 썼었고 1. 뭘 썼다? 여기도 1 썼었고 이렇게. 아래 것도 여기 1 나왔고 1. 요 가운데 부분은 요 위에는 요 1과 1을 더해서 뭘 썼다? 이렇게 2를 썼었고. 가능할까요? 그다음 맨 오른쪽도 얼마? 3을 썼, 3이야. 왜 나오냐? 1 썼었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뭘 쓰고 이렇게 1을 쓰고 옆에 거는 요 1과 위에 있는 1과 2를 더해서 뭐를 썼었고 3을 썼었고 기억날까? 무슨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 썼었잖아요. 이렇게. 아래 것도 한 번 더 써볼까요? 아래 거 여기 1, 여기는 4, 옆에 것도 얼마? 4. 미친 거 아닙니까? 4가 6이었었죠? 3과 3을 더할 거니까 얼마 이렇게 6이요. 다시 얼마? 4. 얼마 이렇게 썼었지.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그 아래쪽에다는 뭘 이용했을 거냐면은 이쪽에는 요게는 뭘 이용해서 이렇게 조합기호로 한번 이용해서 볼까? 무슨 기호? 요 조합기호. 우리 조합기호 알고 있죠? 이거 CCC. 자, 맨 왼쪽은 뭐가 나왔다? 옷이 0이 나오게 된다. 옆에 거는 옷이 1 나오게 된다. 괜찮아? 옆에 거는 얼마? 옷이 2라고 쓰면 되고요. 옆에 거 옷이 3이 나왔을 테고. 얼마? 옷이 4가 나왔을 테고요. 맨 마지막 거 얼마? 옷이 이렇게 5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음? 리얼리? 아래 것도 한번 써봐요. 아래 거는 한 번만 써보도록 합시다. 아래 거는 여기 얼마? 60. 그 다음에 61, 62, 63, 64. 여기 64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60, 이렇게 4. 괜찮아? 자, 밑에 것도 갑니다. 여기는 얼마? 여기는 맨 왼쪽은 70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는 71이라고 쓰면 되고요. 72, 73, 맞지? 74. 뭐냐? 71, 72, 73, 74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자리에 요 P 자리에는 P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뭐랑 같다? 요 P 자리에 올라면은 여기요. 올라면은 요 위에 거. 요거 얘랑 같겠지. 5C4랑 같은 거 보이냐? 5C4 요 위치까지 온 다음에 쭉 내려간 게 P니까 결국 P는 몇 가지 된다? 요 P까지 오는 방법에 가질 수는 몇 가지 이렇게 5C4라고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큰 무리가 없을까? 그럼 같은 방법으로 Q도 마찬가지인 거 보이냐? 요 Q라는 녀석도 어떻게 쓰면 된다? Q도 얼마? Q도 Q 어디 있어? 그렇죠. Q도 64에서 바로 쭉 내려가는 거죠. 여기요. 64까지 온 다음에 바로 쭉 내려가는 거니까 Q의 값도 뭐랑 같다? 그냥 단순히 60 이렇게 4랑 같게 된다. 괜찮을까? 그럼 R점은요? R은 어떻게 쓰면 될까? 그렇죠. R이란 녀석은 잘 봐봐. R은 요 위에가 R 위쪽이 여기요. 64 옆에가 여기가 63이 나겠죠. 63 이렇게. 괜찮아? 그럼 R이란 녀석은 뭐랑 더한 거예요. 그렇죠. R이란 녀석은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는 얼마? 63과 얼마 더한 거예요? 60 이렇게 3과 더하기 60 이렇게 4를 더한 거랑 같더라. 괜찮냐? 리얼리? 확실히? 그럼 S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S도 마찬가지다. S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가 먼저 어디까지요? R 옆에가 얼마 나왔지? 71, 여기가 72, 여기 73인 거 보일까요?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은 S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73과 뭘 더한 거? 이렇게 73과 이렇게 더하기. R값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방금 요 위에 주어진 요 R값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오는데 얘가 70 이렇게 4가 나오는 것도 보일까요? 요 R이 얼마 나왔다고? 74가 나왔습니다. 맞아. 요것이 얼마? 요것이 이렇게 74. 그러면은 S를 정리했더니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는 S는 이렇게 80 얼마로 쓸 수 있다? 80 이렇게 4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걸 다 더할 거니까 다 더합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이렇게 S 얘를 다 더하는 거 아니야. 먼저 P가 54가 나왔으니까 5, Q가 64가 나왔으니까 6, 5, 62랑 같을 테고 62는 얼마예요?
15가 될까? 그 다음에 R은 얼마 나왔냐? 74가 나왔으니까 73과 같겠죠. 여기는 35. 맨 마지막 거 84라고 나왔습니다. 84, 84는 얼마 나오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8팩을. 요 8팩토리얼 이렇게 4팩과 4팩 나눈 거 보일까? 이렇게 4팩. 나누기 얼마? 4팩.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한 값 얼마요? 그 약분시키니까 여기는 8, 7, 6, 5. 괜찮죠? 또 요 4팩과 이렇게 약분시키니까 뭐가 남어? 2가 하나 남겠죠? 인정?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5와 15, 20 얼마? 여기 55에다가 뭘 더해라? 요거 10에다가 70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25가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가 돼버리겠지. 이렇게요. 될까요? 먼저 주어진 모양이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안 봤던 모양이 나오는데 왼쪽 아래쪽과 오른쪽 아래쪽을 이렇게 당기면은 모양이 삼각형 모양, 즉 우리가 배웠던 파스칼 삼각형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그런 다음에 요 파스칼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각변과 삼각형 안쪽에 쓰여지는 요 숫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억나지? 진짜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되겠지? 18번입니다.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네 정수 x랑 y랑 z, w 요거 이 녀석의 누구의 개수? 이렇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긴 조심할 게 뭐가 나왔냐면은 가번과 나번에서는 이렇게 뭐가 나왔냐면은 무슨 값? 절대값 교가 나왔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절대값 교가 없는 이렇게 x랑 y랑 z랑 w의 순서상의 개수 구하는 거다. 자, 그럼 천천히 가보도록 합니다. 먼저 요 가번을 봤더니 뭐가 나왔지? 절대값 y가 4보다 크거 나왔고, 맞지? 또 절대값 z가 5보다 크거 나갔고, 절대값 w는 7보다 크거 나갔다고 나왔으니까 이 녀석을 요 나번식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켰더니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절대값 x 더하기 이렇게 절대값 y, 이건 프라임이라고 쓸게. 왜? y는 4개 이상을 가져가야 되니까. 인정. 마찬가지로 이렇게 z 프라임, 요 Z 프라임도 몇 개? 5개 이상 가져가야 되겠지? 인정. 마찬가지로 W의 절대값도 7 이상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은 이렇게 W에 이렇게 프라임 바꿔 쓰게 되면 오른쪽은 뭐가 된다? 오른쪽 여기다가 4개 주고 여기다 5개 주고 여기다 몇 개? 7개를 준 거니까 총 몇 개? 16개를 준 거니까 나머지 몇 개가 남더라. 이렇게 6개가 남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6개가 남았는데 뭐 맞냐 이거? 16, 7개 남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조심할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뭘 신경 쓸 거냐면 요 절대값 x가 이 녀석이 0일 때를 따져볼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 x가 이렇게 얼마일 때? 이렇게 0일 때요. 그럼 절대값 x가 0이라면은 이렇게 절대값 y의 프라임 더하기 절대값 이렇게 z의 프라임 더하기 절대값 얼마? w 이렇게 프라임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7이 나오면 되겠지? 인정.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보던 거니까 어떻게 쓰면 됩니까? 얘가 바로 중복조합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정식 형태가 나왔으니까 3H 얼마? 3H 이렇게 해서 이렇게 7이라고 쓰면 되겠죠? 따라서 얘가 얼마 나온다? 9. 컨비네이션 7이라고 쓰면 되고 이 녀석 뭐랑 같다? 9C 2랑 같으면 될 거 아니냐고요. 맞냐? 진짜 조심할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만족하는 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절대값 y에 이렇게 프라임 값이 0이 나오고 절대값 z에 이렇게 프라임 값이 얼마 나오고 2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절대값 오메가에 이렇게 오메가가 아니죠. w의 프라임 값이 얼마 나왔다? 5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요게에서 그러면 절대값 y는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요 절대값 y는 이렇게 4가 나왔다는 얘기 아닐까요? 맞아. 또 마찬가지로 절대값 z는 뭐가 나왔다는 얘기지? 이렇게 7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마지막으로 절대값 W는 뭐가 나왔다는 얘기일까요? 이 녀석은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12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인정? 자, 처음에 말했던 거 우리는 절대값 X랑 Y랑 Z랑 W의 순서상 구하는 것이 아니라 X랑 Y랑 Z랑 W의 순서상 구할 거니까 요 절대값 Y가 이렇게 4가 나왔으니까 Y는 뭐가 나올 수 있다? Y라는 녀석은 뿔마 4가 나와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Z도 뭐가 나올 수가 있다? 뿔마 이렇게 7이 나올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W도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뿔마 이렇게 12가 나올 수가 있다. 괜찮아? 따라서 우리가 방금 여기에서 요 절대값 쉬운 녀석들을 요거를 구했을 때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얼마? 9C2라고 나왔었죠. 이렇게. 요 9C2가 나왔는데 9C2가 답이 아니라 9C2라 뭘 곱해야 된다. 이렇게 9 컨비네이션 2에다가 Y 값이 뿔마 2개니까 2개. Z 값도 뿔마 2개니까 2개. 그리고 W 값도 뿔마 2개니까 2개. 그리고 X의 값은 아까 우리가 절대값 X를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한 개가 돼버리겠죠. 됨, 리얼리, 진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 써야 되지? 요 두 번째 경우는 누구예요? 누구? 절대값 X가 얼마 이상 이 녀석이 이렇게 으쌰 얘가 0이 아니라 이렇게 1 이상이요. 괜찮아? 리얼리? 그럼 절대값 X가 1 이상이라면은 여기 요 맨 처음에 우리가 쓴 식 있잖아. 어디요? 어디 여기 이 녀석의 모양을 한 번 더 바꿔 쓸 수가 있겠지. 어떻게? 이렇게요. X 절대값 X의 프라임 더하기 얼마 절대값 Y의 이렇게 프라임 더하기 얼마 절대값 Z의 이렇게 프라임 더하기 마지막으로 절대값 W의 프라임 얘가 뭐가 된다 이렇게 6. 왜 6인지 보일까? 절대값 X가 1 이상이니까 절대값 X에다 하나 주고서 시작. 그럼 나머지는 역시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 형태니까 얼마? 4H6이라고 쓰면 될까요? 4 얼마? H6 얘는 얼마가 나오게 된다. 그렇죠. 9 컨비네이션 6이라고 쓰면 되고 요거는 또 얼마 나온다? 9C 이렇게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요 절대값 x 프라임 값이 나왔으니까 x는 뿔마 이것도 얼마요? 뿔마의 값 이것도 얼마? 뿔마 z 얼마? z w가 뿔마가 나올 테니까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되지? 그렇죠. 얼마 곱한다? 이렇게 2의 몇 제곱? 2에 이렇게 4제곱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괜찮아? 리얼리? 믿어도 될 거냐? 따라서 요 위쪽에서 구한 요 1번 거, 요 위쪽에서 구한 요 1번과 1번, 두 번째 거, 요거 두 번째 거, 2번 요 두 개 합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서상 X, Y, Z, W의 개수가 되어버리게 된다. 자, 1을 계산했더니 자 옆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갑니다. 자, 1번 계산한 거 얼마 나오게 되지? 1번은 얼마? 9C, 9, 8 숫자가 상당히 크네. 몰라. 9, 8, 72에다가 36인가요? 얘 36 곱하기 얼마? 2의 3제곱. 2번은요? 2번은 93이 나왔으니까 얼마요? 9, 8, 7. 흠이 복잡하네 이거. 3팩토리얼. 여기는 9, 8, 7 곱하기 얼마? 2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더한 값이 정리합니다. 약분시킬 거 약분시켜 주시고 마약분. 자, 3약분 시켜주고 얼마 여기는 4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자, 두 개 더하니까 2에 4제곱 묶어 쓸 수 있겠지. 더한다 이렇게. 2에 4제곱 묶어 쓰시고 위에 거는 뭐가 남게 되고요. 18. 밑에 건 뭐가 남게 돼? 이렇게. 그렇지. 2에 4제곱 묶어 쓸 거니까 이건 또 뭐냐? 3, 4, 84가 나올까요? 10에다가 84.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답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심할 게 뭔지 보일까요?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 같은 거 나왔을 때 x는 뿔마 3이 나오게 되니까 x의 개수는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인정?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절대값 x에 대한 조건이 안 나왔으니까 얘가 0인 경우랑 얘가 뭐인 경우에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두 개를 나눠서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 달라고요. 괜찮지? 19번
오늘부터 뭐야? 23의 7제곱이 지나게 되는 날 수요일 날이라고 나왔고, 흠에 이거 뭔 소리를 하냐 도대체. 이게 수요일이라고 나왔고, 또 뭐가 나왔어? 수요일일 때. 오늘부터 25의 7제곱 되는 날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라고요?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출발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에다가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7일이 지났대. 얼마가 지났다고? 7일. 7일 일주일 지난 거지. 7일이 지나게 되면은 얼마? 얼마가 아니라 오늘과 요일이 같아지는 건 보일까? 오늘부터 7일 후에는 요일은 역시 오늘과 요일은 같을 거 아니냐. 같은 방법으로 오늘부터 얼마가 지났다고 이렇게 14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다는 얘기죠. 그럼 요일은 바뀔까 안 바뀔까? 요일은 안 바뀌지. 한 번 더. 오늘부터 이렇게 얼마? 28일이 지나갔대요. 즉 4주가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요일은 바뀔까 안 바뀔까? 당연히 안 바뀌겠지.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기가 얼마지? 주기가 7이잖아. 그러면은 오늘부터 7의 배수가 지나면은 요일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8일 지나면은 오늘이 월요일인데 8일 지나면은 요일은 화요일로 바뀌겠죠. 인정? 9일 지나면은 오늘이 월요일이라면은 9일 지나게 되면은 요일은 수요일로 바뀌겠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주어진 숫자 23이 얼마요? 23이 이렇게 7제곱 있잖아. 이 녀석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만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그 나머지만큼 오늘로부터 며칠 지나간 요일을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이해가 돼? 뭐라고요? 요 23의 7제곱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만 구하자. 뭐라고 이렇게 이 녀석을 뭐로 나눴을 때 요 7로 나눴을 때 뭘 구하자고 이렇게 나머지만 구하자. 여기까지가 접근법이 보일까? 자, 그럼 보인다고 치고 그러면 1단계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커다란 숫자를 뭐로 나눌 거니까 요 7로 나눌 거니까 누구로? 요 7로 나눌 거니까 여기에 주어진 숫자 23의 7제곱에서 요 밑 23 있지? 요 23을 요 7의 배수꼴로 바꿔줘. 뭐라고요? 요 아래쪽에 주어진 숫자 요 23을 뭘로 바꿔라? 얘를 7의 배수랑 가까운 숫자로 바꿉니다. 그럼 난 어떻게 쓸 거냐면은 7의 배수가 7, 얼마? 14, 그 다음에 얼마? 21 있죠? 그럼 23이 21과 가장 가까운 거니까 즉 23의 가장 가까운 7의 배수는 21이니까 이 미세 모양을 이렇게 쓸 겁니다. 얼마? 23을 21 더하기 이렇게 이에다가 몇 제곱? 이렇게 7제곱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양 정리를 할 거야. 무슨 정리? 이양 정리. 그럼 써봐요. 얘 맨 처음 거 7C0 얼마? 21에 이렇게 7제곱 나올 거 아니냐. 더하기 7C0 미친 거 아닙니까? 맨날 0이냐? 7C0이 아니라 7C1 되겠죠. 7C 이렇게 이래다가 얼마? 21에 6제곱 곱하기 2에 1 나오겠죠. 그 다음 얼마요? 밑에다 쓸까요? 더하기 7C2에다가 21에 5제곱 2에 2제곱 가능하지? 더하기 점점점 갑니다. 맨 끝에 쪽을 봤더니 어떻게 쓰냐면은 7C 이렇게 6에다가 21에다가 얼마? 2에 6제곱 되겠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누가 남았지? 6가 남아있지. 이렇게 얼마? 7C 이렇게 7에다가 21에 빵 제곱은 0이니까 안 써도 되고 2에 몇 제곱? 이렇게 7제곱이요. 괜찮냐? 이걸 쓴 이유가 뭐라고요? 23의 7제곱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구할 건데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쪽을 볼 겁니다. 요 맨 앞에 있는 이 녀석은 지금 21의 7제곱 나왔으니까 벌써 여기 얘가 누구의 배수야? 얘가 7의 배수인 거 보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안 생겨. 그 옆에 것도 21에 6제곱이 나왔으니까 얘도 7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안 생겨.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21 나왔으니까 얘도 누구의 배수다? 얘도 7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 나머지가 안 생긴다. 결국 나머지가 생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요 빨간 부분 요거 계산한 거. 얘가 얼마 나왔냐면 2의 7제곱 2의 7제곱은 128인가요? 그럼 128 나왔는데 이 녀석은 실제로 요 128을 뭐로 나누자? 이렇게 7로 나눠서 실제 나머지를 구할 겁니다.
그럼 얼마? 한 번. 7일은 7. 이렇게 56이 나왔고, 얼마? 아, 이거 미치 56이 왜는 바보 아닙니까? 자, 못 본 채 해라. 다시 7, 8이 얼마요? 7, 8이 56이 나왔겠죠. 따라서 나머지는 얼마가 나오겠니? 2가 나오겠죠. 아, 그럼 나머지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오늘에 해당하는 요일부터 이틀이 지난 녀석이 뭐가 나왔냐? 주어진 문제에서 이렇게 수요일이라고 나와 있죠. 뭐가 나왔다고? 수요일 나왔잖아. 아, 그러면은 오늘에 해당하는 요일로부터 이틀이 지나가지고 수요일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이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무슨 요일이다? 이렇게 월요일이 된다. 월요일. 인정 모두 될까요? 이렇게 월요일에서 이틀이 지나야만이 수요일 될 거 아니냐? 괜찮지? 리얼리?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그 옆에 것도 갑니다. 얼마? 이번에는 25의 7제곱제량을 구하라고요? 자, 그럼 얘는 같은 방법으로 할 거니까 조금 빠르게 갈게요. 얼마가 지나갔다고? 25의 7제곱. 마찬가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25를 21 더하기 얼마? 이렇게 4로 바꿔 쓰시고 7제곱. 자, 얘는 빠른 속도로 갑니다. 얼마? 7C 0에다가 21에 7제곱 더하기 얼마? 7C 1에다가 21에 6제곱에다가 4에 얼마 제곱? 4에 그렇죠. 1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7C 6에다가 21 그 다음에 4에 6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7C 7에다가 4의 몇 제곱? 7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요. 요 20일 이런 것들은 7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안 생겨. 여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가 안 생긴다? 나머지가 안 생기겠지. 인정. 마찬가지로 여기 20일 들었으니까 뭐가 안 생겨? 나머지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결국 나머지를 만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데 여기 요 부분에서 나머지가 만들어지겠지. 여전히 4의 7제곱이 나왔다고요. 4의 7제곱도 숫자가 꽤 크네. 그럼 모양을 또 바꿔 쓴다. 나머지가 4의 7제곱을 뭐로 나눈 거? 7로 나눈 거에서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4의 7제곱을 모양 한 번 더 바꿔 쓰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네. 4 곱하기. 얼마? 4의 6제곱이요. 얘는요. 얼마? 4 곱하기. 얼마? 8에. 에? 8이 왜 나왔지? 8이 아니라 이렇게요. 4의 제곱에 얼마 다시 이렇게 3제곱 쓸 수 있을까요? 인정? 그 안쪽의 모양이 뭐가 나니 얘가 4의 제곱 16이 나왔으니까 이 녀석을 다시 한번 4 곱하기 얼마요? 이렇게 16, 14 더하기 2에 몇 제곱에 이렇게 세제곱까지 쓸 수 있겠네. 왜 14 더하기 2로 바꿔 쓰는 이해가 되겠지? 요 괄호 안쪽을 누구의 배수? 7의 배수로 바꿔 쓸 거니까. 괜찮음? 자, 그럼 여기부터 갑니다. 요거만 해봤더니 아까 했던 대로 얼마? 얘가 30, 0, 14에 세제곱 더하기 31, 14에 제곱 그 다음에 2 더하기 얼마? 32, 14, 2의 제곱 더하기 맨 마지막 거 뭐가 나오면 되냐? 얘가 33에다가 얼마요?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 쓰면 되겠지. 이렇게. 인정. 여전히 뭐가 나왔냐? 이것이 14가 7의 배수. 나머지가 안 생기네. 14가 7의 배수. 나머지가 안 생기네. 14가 7의 배수. 나머지 안 생기겠죠? 결국 나머지가 생기는 부분 여기서 나머지가 생길 거 아니냐? 얘는 8이잖아. 그럼 8인데 아까 전에 이 앞에 누가 그 앞에 튀어나갔었냐면 4가 튀어나갔었지. 그럼 4 곱하기 8, 32. 32를 뭐로 나눈 거? 요 32를 7로 나눈 녀석은 얼마? 나머지가 이렇게 얼마가 된다? 이렇게 써볼까요? 나머지가 이렇게 4가 돼버리겠지. 얼마요? 이쪽에서 8이 나왔는데 그 앞쪽에 누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4가 살아있으니까 4, 8, 32. 걔를 7로 나눈 나머지는 4. 근데 아까 우리가 오늘의 요일은 월요일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서 얼마큼을 더 가자? 4개를 더 갈 거니까 나머지가 뭐가 된다? 나머지가 아니라 요일은 얼마가 된다고요? 요일은 금요일이 돼버리겠지. 인정? 문제 접근법이 보이냐? 이거는 선배들도 많이 봤던 거니까
요일 물어보는 문제는 뭐라고요? 요일은 주기가 얼마니까? 주기가 7이니까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고 생각을 해요. 뭐로 나눈 나머지? 7로 나눈 나머지. 그 나머지를 구할 때 우리가 뭐 이용했다? 여기에서는 이항 정리. 무슨 정리요? 이렇게 이항 정리. 여기는 조금 까다로워서 이항 정리가 지금 2번 정도 나온 것 같죠? 그러니까 3번 나온 여기까지. 와, 완전 복잡하네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20번. 문제가 뭐가 나왔냐? 뭐야. 3의 105제곱을 뭐로 나누라고? 676으로 나누라고요? 이때 나머지를 구하고 이 나머지의 각 자릿수들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냐? 와, 이거 완전 어려운 것처럼 보이네. 숫자가 3의 105제곱? 676은 뭐야? 결국은 A의 각 자리에 숫자들의 합을 구할 거니까 A를 직접 구해야 되는 건 맞고, 그럼 A를 구할 건데 지금 나누는 수밖에 없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숫자 676 있잖아. 이 녀석을 그냥 건드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녀석을 한번 쪼개봐. 소인수 분해시켜봤더니 676? 이거 왠지 26에 얼마 26에 이렇게 제곱인 거 보일까? 진짜로? 실제로 한번 해봐. 나는 머릿속으로 암산이 되는데 너네 안 될 것 같으니까 26 곱하기 26 해봐. 이렇게 26 점점점 얼마? 여기 126 156 맞죠? 얼마요? 52. 그럼 676 맞잖아. 그러네. 결국 구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요 3에 이렇게 105제곱을 얼마?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죠. 이렇게 얼마요? 26에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면서요. 근데 우리 이런 거 기억나냐? 이렇게 어떤 숫자로 나올 때, 요 앞에 주어진 숫자를 어떻게 모양을 바꿨냐면은, 이 아래쪽 부분 있잖아? 이 아래쪽 부분을 나누는 숫자. 여기서 느낌이 여기 26 있죠? 요거 26. 얘랑 근처에 있는 숫자로 바꿔주기. 뭐라고요? 요 주어진 거듭제곱의 요 밑자릿수를 어떻게 26 근처에 있는 숫자로 바꿔주기. 그게 무슨 얘기야? 3의 거듭제곱은 3. 3의 제곱이니까 9. 3의 세제곱은 얼마? 27. 그렇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은 요 3의 105제곱으로 쓰지 말고 이 녀석을 3의 몇 제곱? 3의 세제곱 먼저 쓰시고 이거 전체 몇 제곱? 그렇죠. 얼마? 35제곱 이렇게 바꿔 쓰자고. 왜? 그래야만이 요 아래쪽에 주어진 3의 세제곱이 27제곱, 27은 26 더하기 1 이렇게 바뀔 테니까. 인정? 그럼 바꿔 쓴다. 그럼 얘를 어떻게 쓰라고 다시 한번 얼마? 이렇게 26에다가 얼마 더한 거? 이렇게 1 더한 거. 이게 몇 제곱이요? 이렇게 35제곱. 괜찮죠?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항 정리, 이항 전개를 시킬 거야. 먼저 쭉 가보겠습니다. 35 컨비네이션 이렇게 빵. 여기는 26에 얼마? 35제곱. 더하기 다시 35 컨비네이션 이렇게 1 26에 34제곱 더하기 얼마요? 35 컨비네이션 2 26에 33제곱 더하기 점점점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쭉 갔더니 35 얼마 컨비네이션 이렇게 33 다시 얼마요? 26에 2제곱 보일까요? 그 옆에 거는요? 자, 얘는 35 이렇게 컨비네이션 34 그 다음에 여기는 26 더하기 맨 마지막 거 얼마 나오지? 35 이렇게 컨비네이션 35 곱하기 이렇게 1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냐? 자, 이렇게 이항 전개를 시킨 다음에 각각의 항을 봤더니 여기 이 녀석이요. 26의 35제곱은 누구의 배수다? 여기에 주어진 26의 제곱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같은 방법으로 그 옆에 있는 거 26의 34제곱도 얘가 26의 제곱의 배수인 거 보이지? 배수니까 나머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럼 여기까지요. 여기도 26의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나머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 나머지가 안 생기겠죠. 결국 나머지가 생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요 뒤에 있는 거 여기 맨 끝에 앞에 거 여기 요 부분과 어느 부분이요?
요 부분에서만 나머지가 생길 거 아니냐고. 맞냐?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요 빨간 두 부분의 값을 실제로 구해봤더니 앞에 거는 35 곱하기 얼마? 이렇게 26이 돼버리겠지? 뒤에 거 얼마 나왔습니까? 이렇게 1 나오겠죠. 이 녀석을 실제로 뭐 하자? 이렇게 나누자. 뭐로 나누자? 26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자. 얼마? 26이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조금만 머리를 굴려봤더니 이렇게 쓸 수도, 26으로 나눈 게 아니죠. 26이 제곱 나누는 거죠. 자, 머리를 조금만 굴려보겠습니다. 요 주어진 숫자를 어떻게 바꿔 쓸 거냐면은 35가 얼마? 얘는 26. 더하기 얼마? 9라고 쓰면 되겠지. 9. 그 다음에 얼마 곱하기 26. 더하기 얼마까지요? 이렇게 1까지요. 괜찮음. 이렇게 바꿔 쓴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26과 26을 곱하게 되면은 얘가 26의 제곱의 배수가 되니까 여기 나머지가 안 생기겠지. 결국 나머지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얼마? 9 곱하기 얼마요? 26에다가 더하기 얼마? 1 더한 거가 바로 나머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냐? 그럼 9 곱하기 26으로 하니까 얼마? 6, 9, 54, 234가 될까요? 여기다 뭘 더한 거? 이렇게 1 더한 거. 결국 23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돼버리게 되는데 이 나머지에서 각 자리의 숫자들의 합을 구하라면서요. 답은 얼마가 나오게 된다? 10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요 주어진 숫자 요 676을 선생님 문제를 내는 양반이 조금 눈에 안 보이게끔 바꾼 거야. 26의 제곱이라고 주었으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요 나머지 문제에서는 여기 요 부분 요 나누어지는 숫자, 요 숫자의 요 밑을 어디 요 밑부분 있잖아요. 요 밑부분. 아이고 왜 이래? 요 밑부분을 뭘로 바꾸라고요? 나누는 숫자의 근처가 되도록 바꾸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단계다. 이해가 되냐? 진짜로. 자,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스스로 써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봐가지고 아는 체 하는 거는 그냥 아는 체 하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21번. 뭐야? 이렇게 주어진 녀석 뭐가 나왔다고? P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Q의 N제곱. 이 녀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2520 흠이 요 숫자 봐라. 나왔을 때 가능한 자연수 P와 Q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면서요. 우리는 이항 정리에서 이거와 같이 특정한 항, 무슨 항? 이렇게 특정한 항의 개수 구할 때 뭐 이용했냐면은 이항 정리에서 일반항이요. 기억나? 이항 정리에서 특정한 항의 개수 구할 때는 뭐 이용하자고? 일반항. 무슨 항? 일반항. 그럼 여기에서 요 주어진 식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P 곱하기 얼마요? 괄호 열고 X 더하기 얼마? 이렇게 Q. X분의 Q. 이 녀석 이렇게 n제곱 했을 때 이 녀석 일반항의 형태 어떻게 나온다? 뭐 P는 곱하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곱해 이렇게 쓰시고 곱하기 얼마? n 컨비네이션 이렇게 r에다가 x에 이렇게 n 마이너스 r 마찬가지로 이렇게 q 곱하기 x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쓴다 이렇게 얼마요? r제곱. 이 녀석이 주어진 녀석의 일반항 되는 거 아닐까?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상수항이 나왔으니까 상수항 x의 빵제곱이지. 무슨 항이 이렇게 상수항. 그럼 상수항을 구하려면 x의 빵제곱. 자, 봤더니 요게 뒷부분은 요 x의 거듭제곱 부분을 정리해 봤더니 어떻게 나온다? x에 이렇게 n 마이너스 r까지 보이냐? 상수항이니까 x의 빵제곱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0이 나와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인정. 따라서 뭐가 나온다고? 뭐가 나오는데 n이 이렇게 2r 되면 되겠네. 여기까지는 되겠죠? 진짜로. 자, 그러면은 상수항의 모양은 앞에 요 계수 P가 있었으니까 P 써주면 되고요. P 곱하기 얼마? n이 2r과 같으니까 2r.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이렇게 r 써주고 요 Q의 r제곱까지 이렇게 남아있겠죠? 괜찮아? 요 값이 뭐랑 같으면 된다? 얘가 2500 얼마가 되는 거? 20이 되는 자연수 P와 Q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와, P도 나와 있고 Q도 나와 있고 또 R도 나와 있지 않냐? 뭐 여하튼 좌우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ER 컨비네이션 요 R을 정리해 봤더니 조합의 계산식에 의해서 얘는 R 팩토리얼 곱하기 얼마 R 팩토리얼 분자 쪽의 모양 이렇게 여기는 ER 이렇게 팩토리얼 괜찮을까요? 곱하기 P 곱하기 얼마 이렇게 Q에 R제곱 오른쪽 2520은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무슨 분해하겠다고? 소인수 분해. 여러분 한번 해봐요.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은 2에 몇 제곱? 2에 이렇게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곱하기 5 곱하기 얼마 나오는데 이렇게 7이 나오게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실제로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n이 자연수라고 나왔고 r도 자연수인 거 알죠? 아, r은 자연수가 아니구나. 이 r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 r 값은 0부터 시작하는 건데 요 n과 r의 관계식에서 n과 r의 관계식에서 n이 이 r이 나왔으니까 r은 0이 되면 안 돼요. 인정? 리얼리? 진짜? 왜? r이 0 되면 n이 0 되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r 값이 1일 때 보겠습니다. r 값이 1일 때 r이 1 나오게 되면 이 시계 모양 어떻게 나오지? 분모 1팩, 1팩, 분자 2팩 나왔으니까 2가 되겠죠. 2 곱하기 얼마? 이렇게 p 곱하기 q에 r이 1 나왔으니까 1 쓰면 되겠죠. 오른쪽 뭐 그대로 쓰겠습니다. 2에 세제곱 곱하기 얼마? 3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5 곱하기 이렇게 7 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양변을 2로 나눌까? 이렇게 2로 나눠있고 여기가 2제곱 되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요 P와 Q를 곱한 녀석이 오른쪽과 같은 이러한 수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결국 P와 Q가 오른쪽에 주어진 숫자의 뭐다? 이 녀석의 뭔 수? 약수. 뭐라고요? 이 녀석의 뭔 수다? 이렇게 약수가 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알까요? 그렇지. 우리는 어떤 숫자의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이렇게 구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지수. 여기 2가 나왔으니까 2에다가 얼마를 더하자? 이렇게 1 더하자. 요 2에다가 얼마 더하자? 이렇게 1 더하자. 여기 1 나왔고 1에다가 얼마 더하자? 1에다가 이렇게 1 더하자. 맨 마지막 거 여기 1 했으니까 1에다가 뭘 더하자? 이렇게 1에다가 1 더하자. 괜찮음. 따라서 얘가 얼마 나온다? 얘가 36개가 나오게 됩니다. 와. 즉 PQ의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 36개. 인정?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R이 얼마일 때 이렇게 R 값이 이렇게 2일 때요. R이 2가 나오게 되면은 좌변식의 모양 어떻게 나오냐면은 분모가 이렇게 쭉 가서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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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분자 쪽은 얼마? 4팩이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P, Q의 제곱. 오른쪽은 여전히 그대로 2의 몇 제곱? 이렇게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얼마? 5에다가 얼마까지? 이렇게 7까지 쓰면 되겠죠. 자, 약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약분시키니까 얼마 여기가 4와 3만 남겠지. 4와 이렇게 3요. 그럼 다시 2로 약분시키니까 여기 얼마만 남게 돼? 2만 남게 되겠죠. 다시 양변을 누구로? 2로 한번 나눠주니까 여기가 2의 제곱만 남을 테고 3으로 한번 나눌 거니까 뭐만 남는다? 3은 이렇게 1제곱만 남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요 자연수 Q란 녀석이 Q가 여기 이렇게 제곱의 꼴로 나와 있잖아. 맞아요? 리얼리? 그럼 여기서 Q가 될 수 있는 녀석은 요 Q가 될 수 있는 녀석은 이렇게 Q가 1일 때 가능하겠죠. 또 얼마요? Q가 뭐도 가능하냐? 오른쪽에 주어진 숫자 중에서 제곱수가 2의 제곱밖에 없으니까 Q가 될 수 있는 거 얘가 2도 가능하게 된다. 괜찮냐? 따라서 여기는 요 두 번째 R 값이 2일 때는 P와 Q의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 이렇게 두 쌍, 몇 쌍, 이렇게 두 쌍,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인정? 자, 좀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R이 얼마일 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R이 이렇게 3일 때 보도록 합시다. R이 3이 나오게 되면 좌변식의 모양 이렇게 갑니다. 쭈쭈쭈쭈쭈쭈 얼마? 3팩. 그 다음에 얼마? 3팩. 위에 거는 6팩. 음이 복잡하네. 여기 다 P, Q에 이렇게 세제곱. 오른쪽은 2에 3승, 3에 제곱. 그 다음에 5 곱하기 얼마까지? 7까지 이렇게. 괜찮냐? 자, 약분시켜주니까 이 녀석 약분되니까 얼마가 남냐? 여기는 6과 5와 이렇게 4가 돼버리겠죠. 또 6팩토리알. 아, 6이랑 분모 쪽에는 3팩 나눠줄 거니까 6이 사라지겠지. 괜찮음. 다시 한번 갑니다. 요 4도
나눌 거니까 4랑 오른쪽 여기가 2에 1제곱만 남을 테고요. 마찬가지로 5로 나눌 거니까 여기도 얼마? 5가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됐냐? 그런데 오른쪽 남아있는 숫자 중에는 뭐가 없냐면 이렇게 뭐가 없다. 이렇게 세제곱수가 없잖아. 맞아? 따라서 이건 Q가 뭐밖에 안 됩니까? 이 Q가 1밖에 안 되는 경우니까 여기에서는 PQ의 순서쌍이 몇 쌍밖에 없다. 이렇게 한 쌍. 몇 쌍이요? 이렇게 한 쌍밖에 안 나옵니다. 인정? 자, 또 갑니다. 이번에 R이 얼마일 때요? 네 번째 R이 이렇게 4일 때 보도록 합시다. R이 4가 나오게 되면은 좌변, 음이 완전 복잡하네. 이거 4팩, 얼마 4팩, 분자가 8팩, 여기는 P에다가, Q에다가 4제곱. 오른쪽은 여전히 2에 몇 제곱? 이렇게 3제곱. 3에 제곱, 그 다음에 얼마? 5에다가. 여기까지 가능할까? 뭐 정리합시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나눌 거 나눠주고 4팩과 8팩 나누니까 여기는 8과 7과 6과 5가 되겠죠. 여전히 4팩 나누니까 나눠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누가 남게? 여기 2가 남게 되겠죠. 한 번 더요. 요 왼쪽에 있는 누구랑 요 7이랑 오른쪽에 있는 7 약분 되겠지. 이렇게 약분되고 또 얼마? 요 2도 하나 약분 사라질 테고 이렇게 2로 또 5도 없어지겠지. 이렇게 5 사라질 겁니다. 5. 그런데 요 왼쪽에는 지금 Q가 4제곱이 나왔잖아. 하지만 오른쪽에는 4제곱수가 있냐 없냐? 오른쪽에는 4제곱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Q가 뭐밖에 안 된다? Q가 1밖에 안 되게 된다. 따라서 몇 쌍밖에 안 나온다? PQ의 순서쌍은 이렇게 한 쌍밖에 안 나온다. 괜찮음? 리얼리? 진짜지? 자, 5번 갑니다. 아, 5번이 아니라 5번째 갑니다. 흠이 완전 복잡하네. R 이렇게 얼마일 때? 5일 때요. 자, 좌변 시계 모양 같은 방법으로 얼마? 5팩. 5팩. 분자 쪽도 마찬가지로 5팩. 여기 5팩에다가 분자 쪽은 10팩 돼버리겠지. 이렇게 10팩. 의미. 네, P 곱하기 Q에 몇 제곱? 이렇게 5제곱. 오른쪽 주어진 숫자 2에 이렇게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에 5 곱하기 얼마까지 7까지 쓰면 되겠죠. 자, 약분도 들어갑니다. 나 약분 5팩과 10팩 나눌 거니까 이쪽은 뭐만 남는다? 10, 9, 8, 7 여기까지. 괜찮음? 자, 5팩으로 나눌 거니까 먼저 요 분모에는 5랑 요 10과 약분,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거 5팩이니까 5, 4, 3, 2, 1 쓴 다음에 합시다. 5랑 10과 약분 되겠지. 이렇게. 또, 요 4랑 2랑 8도 사라지겠죠. 또, 3과 얼마. 요 3도 사라지겠지. 이렇게. 괜찮음? 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요. 요 2 한 개랑 누구랑 여기 이렇게 약분. 괜찮어? 요 3 한 개랑 얼마? 요것도 하나 약분. 또 요 7도 어떻게 이렇게 약분. 괜찮냐? 요 6과 누구요? 6 사라지면서 여기도 2 한 개만 남을 테고 이렇게 한 개,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한 개만 남을 테고 3은 약분돼 사라지겠지. 자, 여전히 그럼 남아있는 시계 모양을 봤더니 좌변은 얼마? 이렇게 PQ에 5제곱 나왔잖아. 하지만 오른쪽엔 누가 없어? 오른쪽 남아있는 숫자 중에 누가 없다? 5제곱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Q가 뭐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이 Q 값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된다. 이해가 되냐? 그럼 여기도 몇 쌍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한 쌍밖에 안 나오게 된다. 음이 완전 복잡하네. 자, 마지막입니다. 6번째 거요. 6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R이 얼마일 때 이렇게 6일 때 한번 볼 거야. 자, 이번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기 6팩. 얼마 6팩.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는 12팩토리알. 여기는 P 곱하기 Q에 6제곱. 오른쪽은 여전히 얼마 나왔다고? 2에 세제곱. 3에 제곱. 5. 요 7인 거 보이겠죠? 자, 버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뭐가 남지? 얘가 12. 그 다음에 11. 10. 9. 8. 7까지 가능하냐? 여기서 잘 봐.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 요 12팩토리알을 이렇게 6팩토리알 나눴을 때 여기 누가 있냐면 여기 11이 남아있죠. 이런 숫자가 남아있죠.
요런 숫자가 남아있는데 이 녀석은 분모에 있는 요 6팩토리얼이랑 약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면은 요 분자 쪽에 11이 남아있는데 오른쪽 주어진 숫자에는 11이 있냐 없냐? 없지. 확실히? 결국 그럼 이렇게 되니까 왼쪽에는 11이 곱해져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주어진 숫자에는 11이 없으니까 요 등호를 만족시키는 P와 Q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R 값이 6 이상이 돼버리게 되면은 분자 쪽에 오른쪽에 없는 숫자가 나와 있어서 더 이상 P와 Q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Q 순서쌍의 개수요. 정답입니다. 맨 처음에 구했던 게 몇 개 나왔냐? R이 1일 때 몇 개 나왔다고요? 36개가 나왔었지. 더하기 R이 2일 때 몇 개? 이렇게 2개가 나왔습니다. R이 3일 때 몇 개? 1개. R이 4일 때 몇 개? 이렇게 한 쌍 보일까요? R이 5일 때까지 나왔을 때 한 쌍. 따라서 얘를 다 더한 녀수가 얼마 나온다? 41쌍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괜찮음? 리얼리? 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서술형 문제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 점수가 분명히 들어갈 텐데 문제가 답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일정 부분 쓰게 되면은 부분 점수가 분명히 포함되니까 처음부터 모른다고 제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아셨죠? 많이 어렵습니다.